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무역을 시작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물류, 결제, 통관입니다. 포워더를 통해 운송을 하고 은행을 통해 결제를 합니다. 그리고 관세를 통해 통관을 진행하게 되죠.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누가 뭐래도 선화증권 BL입니다. BL이 없으면 물류, 결제, 통관 이 모든 것들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BL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특징은 뭐라고 했죠? 권리증권이라고 하여서 BL을 가지고 있는 자만, 즉 BL 원본을 소지하고 있어야 물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목적지에서 화물이 도착하고 수입 통관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BL이 도착하지 않아서 물건을 못 찾고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BL 늦게 도착해서 물건 못 찾는 거는 어떻게든 독촉해서라도 BL을 빨리 받으면 되지만 BL 분실해서 물건을 못 찾는 거라면 BL 분실하면 물건을 잃어버린 거랑 똑같다라고 했죠. 끔찍해. 그러면 BL 없이 목적지에서 물건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꼭 원본 BL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본 BL 없이 물건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오늘은 그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모든 설명은 선사와의 직거래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대부분은 포워더가 껴있지 않나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선사와의 그 직거래가 가장 엄격한 원칙적인 상황이고 중간에 포워더가 개입되어 있을 때는 보다 유도리 있게 융통성 있게 업무가 처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포워더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선사를 기준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합니다. 원본 BL 없이 물건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BL을 서렌더하는 서렌더 BL. 어찌됐건 선사한테 원본 BL을 반환해야 물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수출자한테 원본 BL을 받아서 이제 수입자가 목적지에서 선사한테 원본 BL을 반환하고 물건을 찾으면 되는데 이미 물건은 도착했는데 아직 BL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수출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서 아직 BL 안 보냈지? 그거 나한테 보내지 말고 네가 반환해라고 해서 원본 BL을 수출자가 수출국에서 선사한테 반환을 하면 수입국에서는 수입자가 원본 BL 없이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수출국에서 원본 BL을 반환함으로써 선화증권의 권리증권성의 기능이 제거되었다라고 하여 서렌더, 이걸 서렌더했다라고 합니다. BL에는 서렌더라고 표기되어 있을 수도 있고 서렌더드라고 표기되어 있을 수도 있고 텔렉스 릴리즈라고 표기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실무적으로 다 서렌더가 된 BL, 서렌더 B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통관을 하고 업무를 하다 보면은요 한 80~90%는 서렌더 BL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굳이 원본 BL을 수입국에서 받아가지고 선사한테 반환을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BL을 서렌더 하는데 혹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두 가지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반드시 기명식으로 발행돼야 됩니다. 운송서류 BL의 3대 당사자라고 하면 그 물품을 보내는 자 송화인 쉬퍼, 그 물품의 주인 수화인 컨사인이죠. 그리고 그 물건이 도착했음을 통지받는 자 노티파이 파티 통지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수화인란에 지시식으로 발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명식으로 발행돼야 된다는 건 뭐예요? 목적지의 수입자가 바로 물건을 찾아야 되는 거죠. 물건을 찾아야 되는 목적지 수입자 이름이 정확하게 그대로 박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투 오더 오버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투 오더식으로 지식으로 들어가는 건 안 됩니다. 지시식으로 들어갔다라는 건 배설을 통해 얼마든지 BL이 유통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시식으로 발행된 BL에 대해서는 서렌더를 선사가 받아주지 않습니다. 특히 은행 지식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장 거래라고 하면 거의 예외 없이 은행 지식으로 발행될 것이고 그 외의 경우에 있어서도 은행 지식으로 선화증권이 발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특히 은행 지식은 절대 안 됩니다. 선화증권이 특히 선사 입장에서 은행이 그 수화인에 기재돼 있어서 은행이 소유권자로 개입돼 있으면 일이 아주 많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은행 지식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절대 서렌더를 해주지 않고 예를 들어 송화인 지식 투 오더 오브 쉬퍼라고 해서 송화인 지식이라고 하면 송화인이 배설을 통해 이제부터 저 수입자를 수화인으로 해주세요라고 이제 수화인을 정식으로 변경하면 이론적으로는 해줄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선사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선사는
송하인 지식으로 된 경우에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해주지 않습니다. 애초에 지식 발행과 그 서렌더는 완전히 상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서렌더는 원본 배열 없이 물건을 찾겠다는 것이고 지식 발행은 배설을 통해 이 소유권을 계속 삼자한테 유통하겠다는 건데 이 개념이 완전히 상충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서렌더를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하나만 기억하세요. 반드시 기명식으로 발행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운임이 완납돼 있어야 됩니다. 사실 BL이 서렌더 되어서 원본 BL 없이 물건을 찾을 수 있다는 건 바로 물건을 찾을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절차라고 하면 이제 목적지에서 선사한테 원본 BL을 반환하고 여기서 하나만 더. 그 목적지에서 BL 발행할 때 명판 직인 꼭 찍어서 반환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서명을 하거나 이딴 걸 CR도 안 먹혀요. 선사는 원칙적으로 명판 직인을 찍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왜?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선사의 500년 관행이 명판 직인을 요구하기 때문에 원본 BL 반환할 때는 반드시 명판 직인 찍어야 되니까 이제 무역 업무 한다라고 하면 명판 직인부터 저기 인터넷이나 옆에 그 도장 파는 데 있죠. 도장 파는 데서 10,000원 주고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뭐 일단 이건 넘어가고 자 어찌됐건 목적지에서 정상적으로 물건을 찾는 절차는 원본 BL을 선사한테 반환을 하면서 운임 완납증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을 내는 C 조건일지라도 목적지에서 추가되는 운임은 있기 때문에 운임 인보이스에 기재되어 있는 그 운임을 완납했다라는 이체증 매수인이 운송계약 체결하고 운송비용을 내는 F 조건이라고 하면 당연히 운송비용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됐건 운임 인보이스에 명시된 운임을 완납했다라는 이체증을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즉 선화증권 원본과 이체증 이렇게 같이 제출을 하면은 이제 창고에서 물건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선사가 창고 운영자한테 지시하는 거죠. 내가 너한테 물건 가지고 있으라고 했지. 그거 저 수입자한테 물건 내줘도 된다라는 선사가 창고한테 화물 인도를 지시하는 딜리버리 오더 인도 지서 즉 DO를 발행해 줍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물건을 최종적으로 찾으려면 DO가 있어야 되고요. DO를 발급받으면 선사한테 원본 BL을 반환하고 운임 완납을 해야 되는데 BL이 서렌더 되었다는 건 서렌더 됐으니까 창고에서 바로 물건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원본 BL 반환 없이 즉 그런 모든 절차에서 원본 BL 반환 절차만 생각되는 겁니다. 즉 원본 BL 반환 없이 그 서렌더된 BL 그 이메일 온 스캔본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명판 직인을 찍어서 다시 스캔본을 해서 선사한테 넘기고 운임 완납 증빙을 하면 그러면 DO를 내줍니다. 서렌더 되었다라고 해서 무조건 물건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서렌더의 주의사항은 뭡니까? 기명식으로 발행할 것, 운임 완납할 것. 이 두 가지만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서렌더의 정식 절차는 이제 원본 BL이 발행됩니다. 보통 3통이 발행되죠. 이 3통을 풀셋 전통이라고 하는데 이 원본 3통이 발행되면 이것을 다시 이제 선사한테 반환을 하면서 서렌더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서렌더라고 표기가 된 이제 사본 BL을 줍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수입자한테 이메일로 전달해서 이제 수입자가 목적지에서 운임만 완납하고 바로 DO를 받아서 물건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하지만 한국 실무는 좀 다릅니다. 생각해보니까 거의 대부분 서렌더를 한다는 거죠. 그럼 원본 BL을 발행받은 다음에 이거 다시 반납할 테니까 서렌더 해주세요 라는 것보다 처음부터 선사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나 서렌더 할 겁니다 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서렌더라고 인쇄된 사본 BL이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원본 BL을 발행하는 절차를 우리나라가 생략해버리는 거야. 물론 우리나라는 그렇게 업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지만 그 서렌더를 많이 해야 되는 유럽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BL이라고 하면 원본 BL이 발행되고 이것을 다시 선사한테 반환을 하면서 서렌더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BL이 서렌더 되는데 BL 발행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이런 걸 너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요 그런 절차를 생략하는 편의성을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러면 권리 증권성의 기능이 없는 BL과 비슷하지만 원본 없이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운송 서류를 만들면 되지 않냐라고 해서 이제 유럽에서 탄생한 것이 C-웨이 빌입니다. C-웨이 빌은요 서렌더 빌이랑 기능이 똑같습니다. 기명식으로 발행이 되고요. 목적지에서 수화인이 본인 확인만 하면 원본 없이 물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운임 완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유럽은 80~90%가 C-웨이빌로 업무를 하고 우리나라는 그리고 아시아 국가는 80~90%가 서렌더로 업무를 하는데 이거 두 개가 뭐가 다른가요? 라고 했을 때 똑같습니다. 서렌더 BL도 결국 목적지에서 본인 확인만 하면 원본 없이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거고 C-웨이빌도 목적지에서 본인 확인만 하면 원본 BL 없이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절차가 다릅니다. 서렌더 BL이라고 하면 원본 BL이 한번 발행되었다 반환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물론 우리나라는 그 절차를 생략하죠. 그리고 C-웨이빌은 처음부터 원본 없이 이제 사본 BL이죠. C-웨이빌 권리 증권성이 없는 BL
그 상태로 처음부터 발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애초에 원본 BL 발행이라는 절차를 생략하기 때문에 이제 서렌더 BL이나 CWABL이랑 똑같지만 절차적으로 유럽 사람들한테는 EU 국가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EU 국가에서는 CWAB를 주로 사용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서렌더를 하는 관행이 있을까요? 왜 선사에서는 니들이 CWAB를 발행하는 것보다 BL을 서렌더하기를 원할까요? 어차피 처음부터 원본 BL 발행하지 않고 서렌더된 상태로 해주면 그만이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BL을 서렌더 한다는 건 그 절차는 생략됐을지라도 선사 시스템에는 원본 BL이 발행됐다가 소멸되는 그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은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어떠하건 어찌됐건 원본 BL이 존재했다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서렌더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게 몇만 원 안 될지라도 분명히 수수료를 받고요. CWAB라고 하면 처음부터 원본 BL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수료만 놓고 보면은 서렌더보단 CWAB이 유리하지만 이제 선사 입장에서는 CWAB를 적극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물론 이게 절대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 이유 중 하나가 수수료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선사나 포워더에 따라서는요, 이제 서렌더나 CWAB랑 똑같이 수수료를 안 받는 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이제 서렌더의 경우는 수수료를 받고 이제 CWAB의 경우는 수수료를 안 받기 때문에 어찌됐건 우리나라 선사 입장에서는 뭐 포워더 입장에서도 똑같죠. 니들이 서렌더를 해주길 바라는 거야. 어디 가서 CWAB라는 그 잃어먹을 단어를 입에 담기를 원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CWAB 발행되나요? 라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CWAB 발행하면 수수료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라고 해서 뭐 차이가 안 난다고 하면 그냥 서렌더 하시면 되고, 뭐 차이가 납니다 라고 하면 그때 CWAB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비밀. 신용장 방식에서는 LG라는 걸 쓴다라고 하는데 LG는 무엇인가요? LG는 Letter of Guarantee, 우리나라 말로 수의범을 선치 보증서라고 하고 실무에서는 그냥 LG라고 합니다. 서렌더도 CWAB도 공통점은 뭐예요? 원본 BL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지에서 어떠한 원본 운송 서류에 반환 없이 바로 본인 확인을 통해 물건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것이 신용장 방식과 완전히 상충되는 겁니다. 신용장 방식이라고 하면 뭐예요? 은행에 책임을 지고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이 반드시 뭘 요구합니까? 원본 BL을 요구합니다. 원본 BL은 수출국의 은행 지정은행이죠. 그리고 수입국의 은행 개설은행이죠. 지정은행을 통해 개설은행까지 원본 BL이 움직여야 되고요. 그 과정마다 은행의 심사 단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BL은 더더욱 목적지에 늦게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본 BL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그리고 은행을 통해 도착해야 되는 그런 신용장 방식에서는 BL 없이 물건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게 LG입니다. LG는 은행이 선사한테 제출하는 각서입니다. 그 각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물건 이미 도착했다. 그런데 아직 BL이 도착하지 않아 우리 고객님이 물건을 못 찾고 있는데 어차피 이거 신용장 방식 아니냐. BL은 결국 은행한테 도착할 테니까 은행에 도착하면 선사한테 반드시 즉시 원본 BL을 반환하겠다. 그리고 혹시 그로 인해 선사한테 어떤 피해가 발생하면 은행뿐만이 아닌 수입자까지 연대하여 선사한테 모든 책임을 다 부담하겠다. 그러니까 제발 원본 BL 없이 물건 좀 찾을 수 있게 해달라는, 은행이 선사에게 제출하는 각서를 LG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은행이 제출한 각서이고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사실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는 게 신용장 방식이면 BL 원본은 반드시 은행으로 도착을 할 거고, 그럼 은행이 그걸 선사한테 돌려주지 어디로 딴 데 유통하진 않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선사 입장에서는 은행의 LG를 받아오면은 수입자가 원본 BL 없이 바로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이제 DO를 발행해 줍니다. 그럼 LG의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LG에서 선사가 왜 원본 BL 없이 물건을 내줄까? 이게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게, 선사한테 적용되는 운송협약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나 우리나라 상법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운송인의 즉 선사의 어떠한 행위, 잘못된 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제한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딱 뭐밖에 없으니까 판례적으로 운송계약 체결을 했는데 BL 발행 안 하는 거, 또는 원본 BL 반환받지 않고 물건 내주는 거, 이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면 선사 입장에서는 빼박 무제한의 책임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본 BL 없이 물건을 내주는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 은행의 각서가 있기 때문에, LG는 은행의 각서이기 때문에 은행의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고 약속을 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뭐예요? 원본 BL이 은행에 도착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일 은행원이 원본 BL?
호호, 이거 선사 때 반환해야 되는데, 에이, 뭘 반환해. 우리 애들 미국에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근데 돈은 없는데 마침 BL이 있네? 이 BL을 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3자대 유통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가능성, 일말의 가능성조차 막기 위해 중요합니다. LG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선화증권이 무조건 은행 지시식으로 발행됩니다. 수화인이 은행 지시식으로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삼자가 유통을 못하게 만들기 위해, 즉 은행 지시식으로 발행됐으며 그것을 삼자한테 유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은행의 명판 직인, 즉 은행의 배서가 필요하죠. 은행의 명판 직인 없이는 이 BL이 삼자한테 유통될 수 없기 때문에 은행 직원이 됐건 누가 됐건 이 BL을 절대 빼돌릴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LG를 발행한다라고 하면 이거 명심하세요. 수화인이 반드시 은행 지시식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LG가 발행되는 거의 모든 상황은 신용장 방식이고요. 신용장 방식이라고 하면 투 오더보버 KEB 하나뱅크 이런 식으로 개설은행 지시식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요즘은 실무적으로 투 오더보 슈퍼, 즉 신용장 방식인데 송하인 지식으로 이제 BL을 발행해서 송하인이 백지 배설을 해서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요, 물론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하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LG 발행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LG를 발행한다라고 하면 뭐예요? 반드시 수하인을 개설은행 지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LG 자체가 편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국내 선사가 LG를 받아주는 이유는 뭡니까? 이미 국내 선사와 국내 은행 간에는요, 이 시스템이 LG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LG를 발행하는 절차와 그 LG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진성, 절차, 이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깔끔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절차적으로 선사가 은행한테 이 LG를 발행했는지 이 LG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내 선사와 국내 은행 간에는 LG가 사실은 외국인들이 기겁하는 편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뭔가 발급하는 그런 느낌으로 빨리빨리 발행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 현직자들이 약간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계 선사한테 걸리면 난리 납니다. 생소한 외국계 선사가 왔는데 우리나라가 여느 때처럼 LG를 발행해서 외국계 선사 갖고 갔더니 LG 우리 보고 원본 비율 물건 주라고? 이거 뭐 주라고? 우리 보고 독박스라고? 절대 안 해줍니다. 왜냐면 외국계 선사는 국내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도 않고 그걸 확인하는 절차도 없는 거죠. 그래서 외국계 선사의 경우는 LG 자체를 안 받아주고 무조건 원본비를 갖고 와라, 아니면 수출국에서 서렌드를 해라 라고 요구하고요. 해주는 경우에도 뭐예요? 은행의 그 양식이죠. LG 양식으로 가져가면 안 받아주고 선사가 자체 양식을 줍니다. 자체 LG 양식을 주면서 은행 보증을 통해 우리가 원본 비율씩 물건 내주면 된다는 거지.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은행 양식, 니들 양식을 믿느냐? 우리 선사의 자체 양식을 줄 테니까 여기에 은행 서명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계 선사는요, 은행이 사용하는 그 LG 대신 자체 양식으로 은행의 보증을 받아와야 원본 비율 없이 물건을 내주는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기도 합니까? Letter of Indemnity, LOI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선사의 LOI 양식을 가지고 이제 거래은행 가가지고 이거 신용장 방식인데 이거 선사가 여기 은행 보증 받아오래요. 여기 서명 좀 해주시면 은행이 뭐라고 합니까? 뭔 소리야? 우리가 우리 양식으로 LG는 만들어줄 수가 있어. 저 양키들이 만든 저런 자체 양식을 우리는 보증 못한다고 하죠? 중간에 껴가지고 화주는 아주 골 아프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선사 가가지고 아유, 우리나라는 은행 LG가 양식이 괜찮아요. 우리 LG 양식 좀 써주세요. 은행 가가지고 그 선사 LOI지만 결국 우리나라 은행 LG 양식이랑 다르지 않지 않냐? LG랑 똑같은 거니까 여기 서명 좀 해주세요. 보증 좀 해주세요라고 또 은행에 부탁하고 중간에 껴서 해결이 되지 않죠? 그러다 며칠 지나면 뭐예요? 원본비를 조작합니다. 그렇게 시간 끌다가 시간 다 지나서 결국 원본비를 물건 찾을 수 있게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사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LG 때문입니다. 그 LG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드릴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은행에서 발행한 그리고 기업에서 사용하는 실제 LG 샘플을 기준으로 LG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LG 실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